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역사적인 첫 장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개인의 하루가 모여 역사를 만든다.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신개념 개인사 편찬 프로젝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기는 개인사 편찬위원회. 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합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잘해봅시다. 이 편찬 작업에 동참해줄 편찬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보니까 와,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떨릴 것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각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역사는 히스토리죠. 그렇죠. 이 히스토리는 개인의 스토리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소중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것만 봐도 도시남, 날카롭고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역사 왜곡을 다 헤집어버리고 항상 냉철하게 분석하는 날카로운 이성의 남자 임지웅입니다. 여기 뭐 던질 것도 미리 좀 준비했어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날카롭다. 딱 보면 느껴지시죠. 아주 날카롭네. 좋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취임새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잘 들어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황당할 때 취임새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재준 의원이 취임새 전문이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원래 또 국악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걸 실제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 신난다 할 때. 얼씨구 잘해버렸어. 그래요. 잘해버렸어. 또 이제 좀 슬퍼요.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땀에 그렇지. 지금 저는 좀 제작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자리 배치를 보면 조금 의도적이지 않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저희 입으로 말하긴 좀 싫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 결성을 했습니다. 어. 저희들은 덩어리예요. 무섭지? 우리 덩어리들이에요. 여기 유재준 의원은 큰 덩어리, 그 덩어리가 아니에요. 덩어리. 재주 덩어리. 우리 옥심이 의원은 재치 덩어리. 개그맨이니까. 개그 덩어리. 정 의원께서 저는 그냥 덩어리. 그냥 목적적이었고.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아이 덩어리. 우리 위원들의 포부가 참 큽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역사적인 첫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014년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폐막식.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 화가의 붓질에 전 세계 관중은 넋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석창호 화백의 등장이었다. (1984년) 22,000볼트에 감전된 후 두 팔을 잃은 석창호 화백. 사고 이후 삶은 달라졌다.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생각 안 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분류시켜가지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좌절과 고통.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의 부탁으로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된 석화백. 의수로 그렸다곤 믿어지지 않는 솜씨였다. 그림은 그에게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
마음속에 이제 그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사라지고 이제 그 새로 이제 그림으로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효봉 여태명 선생과의 인연은 그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우리보다 갖지 못하는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의술을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석창후 화백은 수묵 크로키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다. 온몸으로 그려내는 수묵 크로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석화백의 몸짓이기도 했다. 어떻게 동작 포즈 치환에 따라서 막 상당히 막 삼라만상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확 빠지게 된 거죠. 암흑 속에서 좌절을 딛고 희망의 꽃을 피워낸 석창후 화백. 두 팔은 잃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얻은 석창후 화백의 감동 스토리. 지금 만나본다. 네, 금곡 석창후 화백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개인사 편찬위원회 1회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모셨습니다. 금곡 석창후 화백. 첫 회의 주인공이신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첫 방송에 제가 초대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첫 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나가야 됩니다. 땀 주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소치 올림픽 폐막식 그 장면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소치 올림픽에 대한 기억 아직도 좀 생생하실 것 같아요. 8m 56 곱하기 그 2m 10cm 화선이었는데 그걸 2분 40초 안에 완성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먹물이 쳤는지도 나중에 이제 알고 그냥 열심히 그냥 시간 맞추려고 작업을 했었죠.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일필 위주로 쫙 그려나가셨군요. 근데 사실 그 네. 시간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셨겠지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거기에 몰입을 하셨다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관중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이 들죠. 이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음악이 있으니까 이제 끝내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감각으로 그냥 그 조절을 해야 되죠. 뭐 처음부터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금곡 석창후 화백의 역사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1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임재용 의원이 석창후 화백의 프로필을 조사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원들 가운데 이 팩트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좀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석창우. 명지대학교를 나와 전기기술자로 평범하게 살던 석창후 화백은 1984년 작업 도중 22,000볼트에 감전되어 두 팔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네. 이 두 팔을 의수로 대신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피나는 노력과 연마로 서예와 크로키를 배우게 되죠. 마침내 수묵 크로키라는 신장르를 열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내서 역동적이고 힘찬 작품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미국, 스미소니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희망을 주고 있는 우리 석창후 화백.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삶 자체가 감동 드라마 우리 석창후 화백을 모십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조금 뭐 이건 과장됐다거나 뭐 조금 왜곡이 됐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하시는 네, 당당하게. 프로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봤다시피 족자가 작아서 조금만 줬습니다. 소개할 게 더 많은데. 이 석화백에게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1984년 10월 29일 네. 고압 전류를 이렇게 네. 맞은 날.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운 좋게 감전이 됐더라고요. 보통 22,900에 감전이 되게 되면 양팔, 양다리 이게 다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양팔만 절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쵸,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다쳤는데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다. 예. 아니, 적어놔야 돼. 사실은요. 1번은 긍정적이다. 네. 적어놔야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두 팔이 없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냥 덤덤하게 별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빨리 낫게만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화가 된 거죠 이게. 와. 그래서 깜짝이야. 네. 남자는 네.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네.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고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고통이라 생각 안 하고 같이 사는 이제 즐거움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 앉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사모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고마움을 아는데 무려 30년이 걸렸다.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손 있이 30년을 살고 또 손 없이 30년을 살았었는데 손 없이 30년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일만 매달렸다가 딱 30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내가 너무 나만 위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좀 아내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주와는 딱히 연고는 없으신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인가요? 이제 아내를 만났었는데 아내가 이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주를 왔다가 보니까 음식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 좋은 동네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꼭 거기 결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음식 때문에 결혼하신 건가요? 이제 음식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희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완전히 웬만한 사람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상당히 저를 부러워하죠. 다음부터는 직접 게스트 댁에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저희 그런 사모님이 방법도. 저쪽에 앉아서 보고 계신데 굉장히 뿌듯하게 잘했다고. 개 잘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 얘기 안 했으면 서울 올 네, 뻔했어. 상당히 만족하시는. 네. 그 전주에 남부시장 있잖아요. 그 남부시장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휴양차 이제 전주로 잠깐 이사를 왔었거든요. 다른 이제 특별한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제 조금이라도 팔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깎아서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삶의 활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보기가 좋아서 거기서 시장,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다 한 바퀴 이제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우리 임지웅 의원 준비하셨죠? 굉장한 걸 준비하셨나 봐요. 지금 많이 했어요. 기름 넣고 왔어? 우리 석창우 화백님의 와.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네. 예, 아까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자 이 석창우 화백이 처음으로 의수를 낀 채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게 몇 년 전에 그리신 거죠, 그러면? 88년도 2월 1일인가 그때부터 88년도면은 이제 호돌이가 한참 저기 막 이럴 때. 첫 그림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저게 이제 하루 종일 그려서 저걸 완성했어요. 아니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리셨나 봐요. 그림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었는데 이제 우와, 아들이 그런데 그려달라니까. 첫 그림이? 예. 자, 이게 전기 기술자로 평범하게 사시던 우리 석창우 화백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새의 이 부리 모양, 이 새 참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지난 2개월간 굶고 얼마나 힘들었나. 여기 지금 낙엽이 떨어져 있죠? 애벌레로 착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아, 정말요? 갈망의 느낌이 부리에 지금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몸 지금 상태가 통통해요. 지금 많이 먹었어. 보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도 처음 듣는 얘기죠. 선생님 맞죠? 처음 듣는데 팩트에. 이런 느낌인데요. 그 이제 그 먹기 직전인 모습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아,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한 3초간 머무르신 적이 지금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몇 번 이렇게 그렸다 지웠다 하신 흔적이 보이는 게 약간 굉장히 고심을 하시면서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이고 두 번째 작품 또 이거 보이십니까? 독수리.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화 어떤 네. 아니, 그게 뭘로 그린 거라고요? 볼펜으로. 수성펜인데 세 펜이 있더라고요. 달달한 거. 볼펜이 아니라 수성펜으로 그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의 용맹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부리부리한 이 눈매. 살아있는 듯한 이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몇 장 좀 더 이렇게 넘겨 네. 와. 앵무새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정진건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아, 금방 그 생각이 무슨 왜 지금? 앵무새가 말이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네. 것 같다. 이런 네. 이게 어떻게 처음 그리신 이렇게 순간, 작품일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전기를 전공하고 이제 그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네.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 회로 그림은 그리셨을 거 아닙니까? 회로도는 그랬죠. 회로도 그리셨죠? 그거 그리려고 네. 미술학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바로 시작해서 퇴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학원 다니고 그럴 시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냥 스치듯 넘어갔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당황하셨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황당. 근데 제가 걔 위에 딸이 있고 밑에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날 한 달 반 만에 제가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뭐 잘하겠다는 생각보다 무조건 그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간절하게 그렸죠.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 아내하고 이제 전대 처형이 보더니 잘 그린다고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근데 마침 처제가 자기가 이제 배운 선생님이 계시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현재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이신 여태명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 유명하신 분. 교복 여태면 예, 그분한테 이제 저 노트를 가져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군자를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 서예가 더 힘든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식으로 하길래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수묵화 자체가 한 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잘 맞춰야 되면 팔의 힘 조절도 중요할 거고. 맞아요. 근데 네. 힘 조절을 하면서 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또 빨리 캐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처음 이제 서예를 하면서 붓의 감각을 느끼는 걸 했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붓도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붓이 딱딱하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붓에 나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서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 작업대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낮은 데로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했더니 막 몸살이 나고 몸살이 난데도 계속 했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저런. 저는 고3 때도 코피가 안 나왔거든요. 저 피 한 방울 안 나본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 그려봤는데 아하. 저도 열심히 하면은 될까요? 어떻게 저 좀 임지웅 의원. 봐주세요. 임지웅 저도 좀 의원. 계속 노력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이제 애들 그림처럼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른들이 애들 그림은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만큼 철이 아직 없어서. 아니 순수하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네. 여기다 한번 제가 정말 빠르게 한번 새 한번 그려볼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볼펜 크로키. 예, 바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서요, 석창호 화백의 수묵 크로키 시연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해, 대단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아, 기가 막 굴러가요, 굴러가. 와. 와, 정말 이런. 그런데 이제 좀 큰 작품에는 발로 낙관을 찍으시잖아요. 예.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매니큐어는 혹시 예. 남자 좀안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빨간 매니큐어를 아니요, 근데- 왜 쓰시는 건지. 아, 그 명절 때나 이제 남자들은 고수 덮치고 여자들은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애들하고 저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카 애들이 거기 방에서 놀고 있기 뭐한다 봤더니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도 발에 발라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발랐었는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순간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거야. 그죠? 아, 그러면 계속 퍼포먼스 할 때 칠하자. 그렇게 된 게 이제 왔는데 결국 이제 왼발이 낙관을 사용하잖아요. 네. 낙관의 장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원래 코너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전주에서. 그 아이들 덕을 보시는구나. 근데 원래 수묵 크로키라는 그 분야가 있는 건가요? 장르가 없었죠.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 석창호 화백의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로 막 금방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역동적이라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그걸 하시죠. 노리는 거라니까. 제가 이제 동적이다 보니까 정적이다 보니까 동적이 내면에서는 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정적으로 그런데도 그 동적이 되더라고요, 표현이. 내가 잘 본 거야. 내가 정확히 본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가만히 서 있죠?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냥 힘들게 나가요. 숨이 확 쉬어지잖아요. 그런 거 동적. 그 이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양 팔이 손이 없다 보니까 손목, 손 이런 게 팔꿈치가 없다 보니까 기교를 못 부리고 온 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더 강한 선이고 힘찬 선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선생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집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 혼자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마시고 그럴 때나 그때는 이제 그 손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항상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목이 그러면 예솔 씨가 오늘 오른손이 되시는 거네. 아유, 제가 얼마든지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아유, 예. 그럼요, 얼마든지요. 오른팔 네. 예. 출동! 네. 이 세상에 나오면 팔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 제 팔이 되거든요. 널린 게 다 내 팔이다. 널린 게 돼. 아니, 생각 자체가 정말로 긍정적이세요.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수술을 12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대 정말. 그래서 이제 머리 2번 하고 이
팔을 2번씩 절단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손목이 절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썩어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2번씩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발가락이 이제 2개가 이제 절단이 됐는데 얘는 다른 거에 통증이 있는 바람에 아픈 거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완쾌가 됐죠. 전부 어떻게 되면 이제 아픈 걸로 따지면 상당히 불쌍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시네. 그 고통을 이긴 거잖아요. 너무 이긴 게 힘드시니까. 데가 더 아프니까. 다른 기억이 안 고통이 난 더 것이지. 심하니까 이 발가락 통증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간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미소를 띄시면서 예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 수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퍼포먼스라든지 또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도 고비고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아픈 건 그때 이제 심장이 좀 아팠었는데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 옆에 북한 화랑에서 화선지를 굉장히 큰 걸 구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없는 화선지를. 그래 그 화선지를 보니까 너무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그날 5장인가 6장을 했거든요. 이게 그 큰 거를 5장, 6장이요? 네, 8m 50 몇 센치에다 2m 10cm 정도 굉장히 큰 건데 그걸 5장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그날 자다가 새벽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변이성 혈심증이라고 협심증이었군요. 혈관 안에 뭐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네. 외적인 원인으로 이제 심장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는 그런 이제 병이더라고요. 아프신 게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크기의 5장을 작품을 하시고 나면 온몸으로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기진맥진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맞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지 예, 않을까 예, 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 우리 이후에는 그렇게 그 퍼포먼스는 이제 한 번 하면 일주일 쉰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속창호 화백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아들이 때문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 또 아들이 자라서는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본인도 그림을 그리게 됐고 서로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지만요.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 되고 그럴 때는 사실 마냥 아버지가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유명해졌을 때까지 뭐 잘한다 뭐 그런 거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소치 거기 있고 올림픽에서 퍼포먼스 리허설 보기 전까지 저한테 잘했다고 소리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때 한번 잘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자기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피가 다들 이렇게 긍정적이고 예, 밝은 분들이 그런 가족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군요, 지금. 이럴 때 경고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저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그럼 맨날 웃고 다녀요 그냥? 뭐 웃을 때는 웃고 사람이니까 성질 낼 땐 성질 내고 그러는데 거의 성질 낼 때는 없고 항상 웃는 얼굴이죠. 와. 아니 그럼 자라면서 아드님께서 한 번도 아빠는 왜 다른 아빠처럼 손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걔 말고 다른 조카애가 팔을 보더니 이거 언제 나오냐고 이제 도마뱀 같은 거 보면 잘리게 되면 다시 자라잖아요. 집에 올 때마다 자꾸 팔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안 크나 보다. 순수한 아이의 생각에서는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속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속상할 게 없는 거 사실이 없는 거고 안 자른 것도 난 다 아는데 내가 속상할 건 없대. 걔가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뭐 한마디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 화백님을 좀 가슴 아프게 하거나 식구들 중에 뭐 그런 적도 한 번도 과연 없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좀 기억을 잘 한번 살려보세요. 아니, 한 제가 번도 보니까 없었을까요?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그럴 해요.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없으셔도 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 사관이 뭐 받아 적을 게 지금 없어가지고. 사관도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저 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긍정, 지원해주세요. 의미 없는 말만 지금 듣고 있어요. 아라로레. 저기도 아직 계셨구나. 예, 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옆에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는 못 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가장 이쁜 분은 저기 와 계신데 예. 다른 여성분 보고 예쁘다고 막 하시는데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아까 저희 사모님이 아까 음식 얘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웃고 계셨는데 좀 전에 표정이 양팔이 없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세수시켜주고, 그다음에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뭐, 어디 가려면 외출하면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달은 모르는데 30년이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자체가. 근데 그걸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해준 게 그게 너무 고마운데 그거를 30년 동안 이제 작업 열심히 하느라고 몰랐었어요. 3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열심히 30년을 살았는데 죽지도 않고 이거 뭘 하지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내가 너무 받기만 하고 그 아내한테 해준 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좀 잘 이제 나머지 삶을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또 해줄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석창 화백님,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그림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시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여자들은요 사랑한다. 네가 너무 표현하는 좋다. 거. 예, 오늘 너가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마음속이 그냥 확 다 풀어지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께 그동안 좀 무뚝뚝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영상 편지 나갑니다. 네. 자, 앞에 보면서 네. 사모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음악 좀 깔아드릴까요? 네, BGM 좀 해주세요. 네. 네, 유 의원님께서. BGM 이제 찾으십니다. 이리 오너라 없구나.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주고 그런 거를 이제 진작 알긴 알았었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줄기차게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이렇게 고개를 빼시고 얘기를 들으시는데 아마 굉장히 제가 다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울컥하네요. 아, 정말. 일단 결혼을 하세요. 지금 사모님 빙이 됐어요. 결혼이라도 해야. 그러면 우리 석파백은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또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이제 하다가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네. 사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힘들잖아요. 이놈의 이상한 9번 겹치면서 아주 나라가 뒤집어가지고 아주 힘들잖아요. 정진근 의원 지금 제가 바로 레드 아니에요? 레드카드다, 레드. 아니 국민들 말이야 여기 끝에 벼락 끝에다 놓고 막 이렇게 딱 떨어뜨리기 일보 직전에 아주 지금 비리 터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어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다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손을 다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 이전을 생각 안 했으니까 양손이 있을 때를 생각 안 하고 손이 없을 당시부터 이제 뭘 할 건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몇 년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나눠가지고 이제 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자체가 즐거워야죠. 하는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금방금방 성취감도 있으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좋은 과거가 있더라도 현재 하고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너무 연연을 하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팔이 있는 전기 기술자, 팔이 없는 수묵 크로키 화가. 이 두 인생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이 있을 때 이제 전기를 전공한 그 상태에서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생계를 위한 이제 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라는 이제 아까 사진을 봤듯이 네. 낚시 취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해소는 안 되더군요. 근데 지금은 양팔이 없지만 그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바꾸라 그러면 전혀 그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계속 일을 시켜야 될 거냐 그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제 내면에서는 이제 이 지금 현 상태가 좋습니다. 네,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인생은 60부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말에 따르면 석창호 화백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에 있으신 거예요. 이제 막 걸음 걷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나이죠? 예, 거의 예. 뭐 신생아 수준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으세요? 작년에 이제 61살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뭔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뭐 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필사해보자. 보고하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한테 너무 그냥 또 받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도 줄 게 없는 걸 뭘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저걸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혼자 했었는데 별 와닿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내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진작 얘기 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건데 네. 그런 얘기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또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30년은 이제 손이 있는 자신이 전공한 일을 하는 데 집중했고 팔을 잃은 이후의 30년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맞아. 자, 오늘 석창호 화백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 위원들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전이 됐다, 또 그 마음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쭉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석창호 화백은 그림을 손이나 팔이나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린다. 그 그린 마음을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있다. 저는 우리 오늘 석창호 화백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주마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우리 석창호 화백님의 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거를 좀 주위에서 핑계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 되거나 제가 힘든 이유가 제 안에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주위 환경에서 찾았던 제 모습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 그 진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듯이 그 힘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해요. 근데 제가 웃긴 역할이라 웃긴 역할이야? 제가 웃겨야 돼서 뭉클할 수 없는데 뭉클하다, 오늘 아무튼 뭉클해. 되게 뭉클하고 많이 느끼는 강요한 적 없어요, 우리? 예? 강요한 적 없어요. 저희 감독님이요.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건 좀 돌발인데 예.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서 개인사를 편찬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해야죠. 그러면 그분의 책 한 권이 딱 쓰여지는 건데 그분이 이 여러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으로 대표 집필자를 한 분 선정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2명 고르면 안 되고요. 아니요, 한 명만. 옥심이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 축하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지명을 안 하면 울 것 같아요. 지명을 안 하면 울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이 보듬어 주시는 네, 거예요? 훈훈하신 분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아들을 주시죠. 왜 이런 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낸 석창호 화백. 그 불굴의 의지,
용기 그리고 긍정의 힘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잘해버렸어요. 네.